다 for you!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기현입니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엘보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스트레칭 운동도 하고 또 실제로 아파가지고 병원도 한번 갔다 오긴 했는데 어쨌든 엘보가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탑4U 콘텐츠가 정말 유익하다는 걸 저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부위를 알려주실지 궁금한데요. 어떤 부위죠?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고 있잖아요. 추워진다고 할 때 다들 이렇게 움츠리잖아요. 움츠리죠. 움츠릴 때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스트레칭이 안 되는 어깨에 대해서. 이 중요한 부위가 도대체 왜 손상이 되는 걸까요? 어쨌든 어깨의 구조적인 특징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위팔을 이루는 뼈와 날개뼈의 이 갈비뼈 위에 올려져 있는 날개뼈가 이런 식으로 관절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런 어깨 관절에서 겉에 있는 삼각근이라는 근육이 드는 역할을, 무게를, 근육의 역할을 하고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안에서 받침대 역할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어깨를 움직이게 되고요. 아무래도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팔뼈와 날개뼈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자꾸 낑기다 보니까 네.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거의 어깨 질환의 정말 5% 10% 외에는 회전근개라는 힘줄 때문에 생기는 질환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전근개 이상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어깨 문제다 보니 어깨 통증 그리고 삼각근이라고 얘기하는 상완부 쪽으로 연관되는 연관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은 증상이 야간에 심해지고 특정 동작에서 더 심해지는 특징적인 양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진단은 물론 저희가 정밀 검사, MRI를 우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비용이 아무래도 좀 많이 발생을 하고요. 네. MR 검사 자체가 쉽게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니다 보니 최근에는 초음파의 활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물론 초음파는 검사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숙련도가 중요하긴 합니다. 사실 실력도 중요한데 기계도 좋아야 돼요. 저희처럼 다 좋은 기계를 써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선생님들 병원도 가봤지만 네. 진짜 기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밑에서 이렇게 손을 쓸 때는 어깨 저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어떨 때만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멀리 있는 물건을 잡으려고 팔을 한번 뻗어보세요 라고 해서 딱 뻗었을 때 통증이 느껴져요. 이렇게 딱 뻗었을 때 갑자기 뭐 다행이다. 잡으려고 딱 뻗었을 때 그러면은 이분은 좀 회전근개에 부분 파열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증상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이것만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면 네. 내가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셀프로 테스트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MRI뿐만이 아니라 초음파로도 진단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초음파로도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만약에 초음파로 진단을 했는데 이상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인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고 일단 염증만 있다면 급한 불을 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먹는 약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제일 효과가 빠르고 좋은 거는 소염 주사 치료가 제일 효과적이고 이 주사로 염증을 잡은 다음에는 이 염증을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주사 치료로는 뭐 DNA 주사나 프롤로 주사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일주일에 2번 정도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합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하면 회전근개 염증도 제거할 수 있고 회전근개를 재생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약, 그 다음에 주사 치료, 체외 충격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치료하면 다 낫는 건가요? 우리 우벤져스 선생님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치료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치료 후에 관리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선 첫 번째가 자세라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자세가 가슴 앞으로 내밀면서 어깨를 양쪽 뒤로 제껴주는 자세,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운동이나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스트레칭을 미리 해주는 게 심줄이나 근육의 염증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깨와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등 근육 같은 데를 강화를 시켜주면 어깨의 부담을 줄여주고 자세를 바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 어깨 외적인 등쪽 근육이나 이런 강화도 되게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계속 퇴행성 파열을 진행을 하면은 수술로 가게 되는 경우들도 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충돌 증상이 일어나지 않게 어깨에 충돌 증상이 일어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운동한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 팔을 들어 올린 이런 운동들 가슴이 말려 있으면 목이 이렇게 빠져있고 가슴이 말려 있는 상태에서 팔을 들면 어깨랑 견봉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가슴이 엄청 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거의 위로 들어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가 충돌하지 않게
어깨가 충돌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자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주부님들 위에 이거 빨래 같은 거 거는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빨래 같은 거 위에서 뭔가 어깨의 90도보다 위에서 작업을 할 때 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위에서 작업할 때는 정말 가슴을 많이 핀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가슴이 말려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어깨가 또 부딪히면서 회전근개가 손상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딱딱한 도마를 이렇게 칼질할 때 회전근개가 또 많이 손상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딱딱한 도마를 칼로 강하게 내려치는 거, 이런 자세들을 좀 피하시면은 어깨 회전근개 질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깨, 회전근개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어깨는 이제 방치해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굉장히 많은 질환입니다. 이렇게 아까 김동현 선생님이 얘기도 해주셨는데, 어깨가 아프면 이렇게 하면 아프니까 이렇게 하면 쓰면 되지, 이렇게 하면 쓰면 되지, 아예 뭐 이거 가지고 참아, 일단 좀 지켜봐 이러면서 병이 너무 커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게 되는데요. 그럴수록 사실 치료도 너무 힘들고 그 경과도 안 좋고 정말로 수술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너무 많은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시는 증상들이 발생했을 때는 꼭 정형외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그 정형외과 전문의가 처방하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윤인선 선생님이나 김동현 선생님이 얘기해주신 예방, 네. 예방과 관리, 이걸 잘해서 건강한 어깨를 오래오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깨, 회전근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도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혹시라도 어깨가 좀 아프시다라는 게 느껴지신다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초기 치료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소중한 어깨 잘 지키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